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연상 여성, 데이트 후 설마 살인 사건. 한 남편을 가진 여자가 더 젊고 건강한 남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여 연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남편에게 발각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여자가 도랑 아래에서 옷이 흩어진 채로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더욱 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암시하는데요. 범인이 누구이고 그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도 매우 놀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널 구독을 통해 새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저장성 악청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7월 10일 새벽 5시 악청시 경찰은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수사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수사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성의 시신 옆에서 오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남자가 샤오리우라 불리며 살해된 여성의 남편이라고 말했는데요. 샤오리우는 아내를 발견하자 슬픔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웃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피해 여성은 귀용이라는 이름의 38세로 악청시에서 거주하며 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귀용의 시신은 마을 입구 근처 도랑에서 옷이 어지럽혀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 전에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저항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귀용이 자발적으로 범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요. 샤오리우의 진술에 따르면 7월 9일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벼를 수확하고 집으로 쌀을 운반했고 그의 아내는 집을 나간 후 행방이 묘연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었음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수색을 시작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그들은 귀용의 자전거가 길가에 버려져 있고 수상한 혈흔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월 10일 새벽에 샤오리우와 이웃들이 귀용을 발견했지만 이미 차가운 시신으로 변한 채 도랑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 이웃은 7월 9일에 귀용이 검은 옷을 입은 낯선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는데요. 그 남자는 귀용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아무도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의 등장으로 인해 귀용의 사건은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귀용의 남편 샤오리우를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웃들은 귀용과 샤오리우가 꽤 화목하게 살았으며 큰 갈등이나 다툼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샤오리우는 항상 좋은 남편으로 비쳤으며 수상한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귀용이 집을 나간 시간에 샤오리우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샤오리우와 함께 일했던 몇몇 이웃들은 그가 사건 발생 시간에 작업장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귀용이 실종된 동안 샤오리우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내를 찾기 위해 수색을 계속했으며 이상한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샤오리우는 정직하고 순박한 농촌 남성으로 묘사되며 다소 급한 성격을 가졌지만 이웃들과 화합하며 지냈는데요. 더구나 샤오리우는 마을 사람들과도 갈등이 없었고 이웃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면 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즉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 덕분에 샤오리우는 경찰의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경찰은 수사를 귀용과 함께 있던 수상한 남성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를 거쳐 경찰은 귀용과 함께 있던 남성의 정체가 장씨 출신의 37세 주거핀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주거핀이 악청을 갑작스럽게 떠났으며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주거핀의 형을 찾아가 상황을 물어보았을 때 형은 경찰의 방문에 몹시 당황하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주거핀에 대해 질문하자 그의 형은 놀랍게도 동생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경찰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그의 형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형은 사건이 발생한 아침에 주거핀이 전화로 자신에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음을 밝혔습니다. 통화 중에 형은 주거핀에게 자수하여 선처를 받으라고 권유했는데요. 그러나 주거핀은 자수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구 1후 경찰은 주거핀의 행방을 추적하여 그의 고향인 장시성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주거핀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귀용을 살해한 범인임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그가 이후에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주거핀은 귀용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했는데요. 귀용이 이미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둘은 몰래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 설날이 지나고 얼마 후 운명의 밤, 귀용은 뜻밖의 주거핀의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귀용은 당당하게 집을 임대할 수 있는지 물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주거핀은 막 이 집을 임대받은 상태라 아직 임대 조건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귀용은 자신의 직업과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며 악청에 일자리를 찾아 이주했기 때문에 새 거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귀용이 돌아간 후 주거핀은 그녀와의 오랜 대화가 처음이었기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주거핀이 일하는 공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는데요. 귀용은 매우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고 이런 그녀의 관심 덕분에 주거핀은 오랜 독신 생활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타향에서 느껴지는 고독감이 그들 사이를 더 빨리 친구로 만들어준 촉매제였던 듯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쇼핑하러 갔을 때 귀용은 주거핀의 손을 잡고 심지어 먼저 그에게 키스까지 했는데요. 귀용의 대담한 행동에 주거핀은 당황하면서도 설레었고 비록 그녀가 이미 결혼하여 남편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흔들렸습니다. 주거핀의 머릿속에는 결혼한 여성이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귀용은 그의 의문을 이해한 듯 남편과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남편이 무심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는데요. 그녀는 심지어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으며 곧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귀용이 남편과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자 주거핀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후로 그는 귀용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는데요. 귀용이 종종 주거핀의 집을 방문하여 빨래와 요리를 도와주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주거핀에게 가족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주거핀은 37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독신으로 살아왔으며 데이트 경험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귀용의 진심 어린 대우는 그에게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거핀은 귀용을 고향인 장시성에 데려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귀용은 말솜씨가 좋고 가사 능력도 뛰어나 주거핀의 가족들에게 즉시 호감을 얻었는데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자 주거핀의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며 빨리 결혼식을 올리라고 권했습니다.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지는 않았지만 주거핀은 이미 귀용을 자신의 아내로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웨딩 사진을 찍고 주거핀의 고향에서 작은 파티를 열며 귀용이 이혼 절차를 마친 후 행복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주거핀은 달콤한 행복에 젖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 살았는데요. 그의 미래는 귀용과 함께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장시성에서의 삶은 매우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졌으며 귀용은 매일 주거핀의 가족과만 함께 지내는 생활에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주거핀에게 저장성 악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자리를 찾자고 제안했는데요. 2011년 6월 초에 두 사람은 악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귀용은 악청에 머물지 않고 곧장 남편 샤오리우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사이 주거핀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귀용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주거핀은 귀용이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요. 주거핀은 귀용이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지만
귀용은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거핀이 귀용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에 응답한 사람은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귀용의 남편 샤오리우였는데요. 샤오리우는 전화로 주거핀에게 아내와 어떤 관계인지 집요하게 물었고 주거핀은 당황한 나머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샤오리우는 곧 귀용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그로 인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샤오리우가 귀용을 추궁하자 귀용은 주거핀과 부정한 관계가 있었지만 이미 연락을 끊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샤오리우는 이를 믿지 않고 아내에게 주거핀에게 다시 전화해 셋이서 대면하자고 요구했는데요. 남편을 달래기 위해 귀용은 주거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거핀은 결국 귀용이 자신을 단지 잠시 즐기기 위한 상대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처받고 실망한 주거핀은 짐을 싸고 귀용과의 관계를 잇기 위해 혼자 장시성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러나 그가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귀용은 다시 주거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소를 알리고 전화에서 했던 말들은 남편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핀은 여전히 귀용을 사랑했기에 의심 없이 다시 악청으로 돌아가 귀용의 새로운 거처를 찾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진짜 부부처럼 함께 살았고 주거핀은 귀용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2011년 7월 초 귀용은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마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주거핀은 기다릴 수 없어 귀용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7월 9일 주거핀은 이혼 절차가 끝나면 귀용을 데리고 오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더운 날씨였기에 주거핀은 수박 한 통과 수박을 자를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귀용은 논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주거핀을 보자마자 기뻐하며 그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쉬게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귀용은 주거핀의 어깨에 기대어 삶의 어려움에 대해 한탄했는데요. 이런 귀용의 모습에 주거핀은 더욱 연민과 애정을 느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귀용은 새로운 감정을 찾기 위해 자연 속에서 주거핀과 성관계를 하자고 유혹했습니다. 귀용이 여전히 자신에게 열정적이라는 사실에 주거핀은 더 밝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옷을 벗고 천을 몇 장 깔아 침대 대신 논밭에서 귀용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시 악청으로 돌아가 일하고 미래에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창 들떠있는 동안 귀용은 갑자기 남편과 이혼하지 않을 것이며 주거핀을 단지 애인으로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귀용은 그와 몰래 만나는 관계를 유지하자고 제안하며 남편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귀용의 말은 마치 주거핀의 자존심에 칼을 꽂는 듯 했는데요. 주거핀은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느낌에 이성을 잃고 귀용을 계속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용이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에 분노한 주거핀은 그녀에게 지금까지 준 모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귀용은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그 돈은 마치 그녀가 창녀에게 지불한 돈과 같다고 비꼬며 반박했는데요. 귀용의 말은 주거핀의 약점을 건드려 그의 감정을 극도로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돈 문제로 격렬한 언쟁을 벌였고 어느 누구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거핀은 귀용에게 배신당한 것에 화가 나 남편을 찾아가 모든 것을 밝히고 돈을 돌려받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귀용은 수박을 자르던 칼을 집어들어 주거핀이 남편을 만나러 가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주거핀은 살해당할까 두려워 칼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그 과정에서 실수로 귀용의 복부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 주거핀은 이성을 잃고 감정이 폭발하여 계속해서 여러 차례 귀용을 찔렀고 그로 인해 그녀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깨달은 후 주거핀은 귀용의 시신을 도랑에 던진 뒤 장시성 고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신문실에 앉아있던 주거핀은 후회로 인해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는 귀용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이혼 문제를 물어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귀용의 말들이 주거핀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단순한 애인으로만 여겼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이 살인자라는 소식을 들은 주꺼핀의 부모는 슬픔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웃들은 주꺼핀이 성실하고 순박한 사람이지만 연애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가 귀용을 집으로 데려와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주꺼핀을 위해 기뻐하며 빨리 결혼식을 올리기를 바랐습니다. 주꺼핀의 부모님은 귀용이 이미 남편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아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이 또래의 여성을 만나온 것이라 생각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비록 귀용이 나이가 조금 많았지만 주꺼핀의 부모님은 아들이 여자와 사귀는 것 자체를 행운으로 여기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꺼핀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귀용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들의 연애를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꺼핀이 귀용의 달콤한 말에 속아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비난했는데요. 한편 샤오리오는 다시 한번 경찰의 신문을 받았고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경찰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배신을 수치스럽게 여겨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연인에게 살해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귀용이 연인 주꺼핀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후 이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귀용의 남편 샤오리오는 사람들의 관심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한때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남자는 이제 연민과 경멸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여졌습니다. 샤오리오에게 있어 귀용의 외도는 단지 그녀의 죽음 이상의 의미를 가졌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과 마주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뒷말과 비웃음 소리는 그에게 이곳이 지옥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을, 어떤 사람은 경멸을, 또 다른 사람은 연민을 보였지만 아무도 그를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귀용의 외도는 샤오리우에게서 아내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명예와 자존심마저 앗아갔습니다. 귀용의 죽음은 샤오리우에게 정의나 복수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샤오리우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 과거를 모르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꺼핀의 범죄가 결국 밝혀졌고 그는 2년간 집행유예 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소 후 그의 형량은 25년형으로 감형되었는데요. 주꺼핀은 감옥에서 매일 후회와 자책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용과의 관계에 발을 들이면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파괴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를 더 괴롭힌 것은 이웃들이 자신이 귀여운 여성과 엮였다는 사실을 두고 뒷말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